여러분 안녕하세요. CMC테크입니다. 오늘은 자재의 선입 선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재 선입 선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창고에 입고되는 순으로 잘하고 있어요. 불출할 때 바코드를 스캔하니까 인터락도 됩니다. 2번, 바코드는 없지만 자재를 순서대로 불출할 수 있게 정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3번.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우린 바빠서 장부에 기입만 하고 그냥 불출합니다. 자, 몇 번에 해당하시나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올바른 자재 선입 선출은 몇 번일까요?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입선출의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품질을 위한 최선의 선입선출은 입고 일자순이 아닌 원자재 제조업체의 제조 로트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불출하는 것입니다. 즉 원자재가 생산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업체로부터 제조 로트 순으로 자재를 공급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원자재를 구매할 때 현재 자사 창고에 있는 자재 로트와 새로 구입할 자재의 생산 로트를 파악해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수준의 선입선출을 하는 업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순히 창고 입고 순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원자재 제조업체의 제조 로트 순으로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진정한 선입선출이라고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선입선출을 하려면 원자재 공급업체와 상호 전산 시스템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선입선출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재 선입선출, 위에서 또는 고객사에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재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화장품, 약품 등 우리가 바로 아는 분야뿐 아니라 전자제품의 자재들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칩 자재들은 보통 24개월 정도 되는데 PCB는 6개월인 경우도 있고 레지스터나 캐피스터 중에는 12개월짜리 자재도 있습니다. 선입선출 관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생산에 투입한다면 유효기간이 넘어버린 자재가 나올 것이고 그 자재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재 로스가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둘째로 유효기간이 넘지 않더라도 오래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을 오래 하게 되면 온도나 습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은 저하될 것이고 납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당연히 원가는 상승하겠죠. 이렇게 QCD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줄여야겠습니다. 이제 자재 선입선출을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창고 관리입니다. 자재의 위치 관리나 또 재고 관리는 아주 기본이고 자재를 보관할 때 먼저 소진해야 하는 순서대로 불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된 자재렉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저희 거래처 중에는 자재를 위로 놓고 뺄 때는 아래에서만 빼도록 하는 보관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재를 불출하는 순서를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체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숙련되지 않은 담당자인 경우나 또 야간인 경우는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재에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불출할 때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이전 순서의 재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순서대로 불출할 수 있도록 인터락을 걸어줍니다. 자재 창고에서 노트북이나 PDA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ERP나 MES 등 자재 관리가 포함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고객사 감사를 몇 번 받아본 업체는 대부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선의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창고 입고 일자 순이 아닌 원자재의 제조 로트 순으로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알고 있지만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제조 로트 순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원자재를 제조하는 업체인 경우는 그나마 제조 로트 순서대로 납품하기도 하는데, 판매만 하는 업체인 경우는 수량만 맞추다 보니까 로트를 신경 쓰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원자재 공급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SCM,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SCM은 규모가 큰 시스템이다 보니까 구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MC SPS, Smart Purchase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자재 구매 시스템으로 자재 구매에 포커스를 둔 솔루션입니다. 구매 업체에서는 자재 구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공급 업체에서는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의 제조 로트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MC SPS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구매 업체에서는 자재 구매와 관련된 모듈들이 있습니다. 판매 예측부터 수주, MPS, MRP, 자재 구매, 제품 수불과 자재 수불까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매우 밀접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필요 정보를 주고받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의뢰하면 견적서 내용을 회신받을 수 있고, 발주서도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할 필요 없이 결제만 나면 해당 공급업체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서를 확인 후 자재를 준비해서 납품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 원자재의 마지막 로트 번호를 체크해서 순서대로 나갈 수 있게 인터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는 옵션도 있어서 납품할 때 자재 바코드 라벨을 아예 부착한 후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업체에서는 확인 절차만 하면 됩니다. 입고 업무에 대한 시간이 단축돼서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SPS에 포함된 판매, MPS, MRP, 자재 구매는 이전에 올린 MPS, MRP, MP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매업체에서는 CMC SPS를 사용할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처 관리에서 사용 등록을 해주고 인증번호를 메일로 발송합니다. 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은 자재 공급업체는 SPS 웹 시스템에서 인증번호로 로그인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에서 보낸 발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를 보고 자재를 준비한 후 납품할 자재에 대해 수량과 원자재의 로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한 자재에 대해 2개 이상 로트 번호로 납품해야 할 때는 라인을 추가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트 번호를 입력하거나 스캔했을 때 구매업체가 보유한 마지막 로트 번호보다 이전 번호인 경우 화면과 같이 인터락이 걸립니다. 이렇게 CMC SPS를 이용하면 원자재 납품처에서부터 로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트 번호라는 것은 대부분 일자나 주차, 연월 등으로 표시하는데 제조사마다 표현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일자로 표시된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됩니다. 모두 2021년 1월 15일을 나타냅니다. 주차로 되어 있는 경우도 2021년 3주차를 표시한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 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자릿수나 표현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모두 2021년 1월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 번호를 스캔하면 위에 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정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조 루트 번호를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통일된 형식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에서는 연도 월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루트 번호에 대하여 자동으로 분석해서 필요 정보를 추출한 후에 연도 월일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재 바코드에 이 통일된 제조 루트 번호가 포함되고 불출할 때 자재 바코드를 스캔만 하면 선의 선출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재 수불 관리 프로그램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에 붙은 제조사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재가 표시됩니다. 원자재의 제조 루트 바코드도 스캔합니다.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 월, 연도 방식인데 월이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 형식을 인식해서 연월일 6자로 자동 변환되고 그렇게 저장됩니다. 바코드 라벨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자재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재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관련된 정보 등은 미리 자재 마스터에서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CMC SPS를 사용해서 납품서를 작성할 때도 이 루트 번호 자동 변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재를 생산 투입할 때 제조 루트 순으로 선의 선출이 되어야 하겠죠. 작업 지시에 따라 자재들을 불출하는 이 선출 처리에서 자재 창고에서 이동하기 위해 자재 바코드를 스캔하면 루트 번호대로 이렇게 재고를 표시해 줍니다. 바코드를 스캔했을 때 이전 루트에 재고가 있으면 불출되지 않도록 인터락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자재 창고뿐 아니라 선출 창고에서도 자재를 투입할 때 동일하게 인터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재를 관리할 때도 통일시킨 제조 루트를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원자재 루트별 출고 현황과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의 재고를 실사할 때도 바코드를 스캔만 하면 루트별 수량이 자동 체크돼서 정리됩니다. 자재 선의 선출을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잊고 있자 순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대로 된 선의 선출 관리, 즉 원자재 제조 루트 순으로 하는 선의 선출 관리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매업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공급업체는 CMC SPS를 통해 구매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재를 납품할 때부터 원자재 제조 루트 순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재를 받은 구매업체는 올바른 창고 관리를 하고 또 생산에 투입할 때 시스템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서 원자재의 제조 루트 순으로 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CMC SPS가 여러분의 선의 선출 관리의 개선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메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